목요일 뉴스탑10이 뽑은 저희가 준비한 일이 바로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어제 영어 듣기 평가를 시작을 했다가 동문서담으로 끝난 쿠팡 청문회 맹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들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진 쿠팡의 의혹이 있는데요. 일단 어제 청문회 주요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폰 넘버,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What is your phone number? Yes,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 don't share. 딜리버리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under law we do Okay. not share. 그다음 이메일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Yeah.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re not allowed under law by.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했고 지시사항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I would reiterate that we are a responsible and accountable organization. We are fortunate that the most sensitive data was not leaked. There was no leak of financial data. There was no leak of login credentials. 저런 태도니까 대통령 말씀을 듣긴 뭐 들었습니까? 하나만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쿠팡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종종 뉴스탑10을 진행하면서 야, 이보다 더 눈에 띄고 웃긴 청문회는 더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뉴스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정말 청문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 근데 일단 저 로저스 대표의 동문서답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오늘 보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 쿠팡의 실질적인 경영자 김범석 의장 얘기는 과거에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일어나니까 일한 기록 남지 않게 해라라는 쿠팡 임직원을 지시했다. 이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 해당 노동자가 1년 4개월 새벽 근무하다가 바로 퇴근한 지 1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국회 등등에서 관련 이 업무를 담은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쿠팡 임직원들과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 이 사람 화장실도 가고 PDA 들여다보고 쉬고 뭐 이러는 영상을 사실상 그 부분만 나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동인이나 있냐, 열심히 일했을 리가 있냐, 이 사람이 성과금을 받기를 하냐, 연봉을 받기를 하냐. 본인의 이 기업에 소속이 돼가지고 일했던 노동자를 이런 식으로 폄훼를 했습니다. 한국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윤리 책임 경험의 인식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이 다시금 몇몇 언론소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자 이거는 억하심정을 가진 우리 회사를 나간 사람이 제보한 거다. 아니요, 우리는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갔는지, 윤리 경영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지금이라도 그럴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일부 의혹 보도인데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정말 어제 저 쿠팡의 청문회를 봤을 때 뭐 강제 영어 듣기 평가다, 뭐 여기 와서 기쁜 마음이다 이런 것도 뭐 통역하지 말라고 뭐 설왕설래도 있고. 근데 돌이켜 보면 결과적으로 김범석 의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로저스 대표의 개인정보 또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수세에 몰렸고 수비를 하려 나온 쿠팡 입장에서는 또 나름의 소득이 있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와요? 그게 쿠팡의 전략이죠. 사실 쿠팡이 왜 외국인 임시대표를 저 청문회에 내보냈겠습니까? 바로 저런 장면들을 연출하려고 내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치밀하게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를 잘 알고 있는, 왜냐하면 쿠팡이 사실은 대관 종사하는 임원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0명가량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직 보좌관들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돌아가는 논리를 잘 아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들 저렇게 소리 질러봤자 시간 지나면 그냥 대충 된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면 된다.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그런 거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가 정말 이 천국을 찌르도록 그렇게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질문 수준이 뭐 주소 어디냐, 무슨 뭐 전화번호 어디냐, 뭐 이거 질문하고 끝이잖아요. 그냥 윽박지르기나 하고 끝이니까 다 그런 것들을 파악한 저는 쿠팡의 어떤 대응 전략이 보인 것이다. 왜? 지금 사실은 이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이 있고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쿠팡의 행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은 많지만 예. 그러나 딱히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없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얘기는 한국 국회 역사에 남을 수치다. 모멸감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쿠팡이 대한민국 국회를 우습게 알았다는 뜻이겠죠.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핵심은 이걸 거예요. 아예 주무부처 장관 얘기는 영업정지 관련 입장도 전달하겠다. 현장 조사 나가 있다는데 뭐 이번에 쿠팡 보니까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건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쿠팡을 이용한다는 건데 영업정지를 정말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진짜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개인정보 유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49조에 따라 가지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영업정지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취할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개보위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과징금인데 과징금이 조 단위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징금도 아니고 영업정지도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손해를 입은 피해를 입은 현실적인 잠재적인 그러한 소비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해가 배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거지 뭐 영업정지나 과징금이나 그거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정 변호사 말씀은 이게 실질적으로 핀셋으로 규제를 하려면 개인정보에 대한 보상과 수습부터가 먼저 돼야 되는데 뭐 입국금지법이라든지 뭐 영업정지, 압박 이런 거는 약간의 분풀이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완전히 핀트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컨대 이게 불공정 거래 행위나 뭐 그다음에 그런 거라면 카르텔이나 이런 거라면 공정위의 소관 사항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서 나오는지 영업정지가 왜 나오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 쿠팡에 대한 엄벌을 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